고전 명수필, 벗을 사귀는 자세 밑에도 연암 박지원. 우리나라 국토 동쪽으로 동해에 이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경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름난 큰 산이 모두 불이 내린 우리 땅에는 백리 넘는 평야가 드물고 천원 넘는 큰 마을이 없다. 땅의 기세가 자리 잡은 모양부터 좁디 좁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정은 양주, 묵자, 노자, 부처도 아니면서 사색 당파로 나뉘어 의견 대립이 심하다. 게다가 산업공상도 아니면서 명분을 내세워 차별하는 것이 당파에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 중인, 서자 이렇게 네 가지나 된다. 좋아하는 것이 다를 뿐인데 의견 대립이 극심하여 마치 진나라와 월나라처럼 이질적이고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칼로 벤 듯이 명분을 따져 나눔은 중국과 오랑캐 사이보다도 더 엄격하다. 이름을 아는 정도의 친분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 이목이 두려워 서로 꺼리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또 서로 교문이 있어도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친구로 삼지 않는다. 같은 마을에 살고 종족도 같고 말과 입는 옷도 자신과 같은데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 판에 자식들이 혼이 날 리 있을까? 친구로 사귀지 않는데 허심탄회하게 도덕과 의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몇몇 집안은 수백 년 동안 지붕을 맞대고 담장을 이웃해 살면서도 진나라와 월나라의 거리보다 멀고 중국과 오랑캐처럼 지낸다. 어떻게 이런 편협한 풍속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내 친구 홍대용이 어느 날 아침 말을 타고 사신 행차를 따라 청나라에 갔다. 그곳에서 길거리를 서성이기도 하고 벼슬자리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헤매기도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항주 출신 사람 셋을 만났다. 홍대영은 그들이 묵는 곳으로 따라가서 오래전부터 친했던 듯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교 철학 근원, 유교 학파들 차이, 조정에 나가고 물러날 때와 세상 만물이 자라나고 소멸하는 이치, 분수를 지키는 것과 출세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증거를 따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서로 주고받은 충고와 조언 역시 지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를 친구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형제로 여겼다. 욕심을 부리듯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게 됐으며 우정을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도 했다.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의리에 감동해 눈물이 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 항주까지 거리는 대략 마일이나 된다. 아마 홍대영은 평생 그 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만리 밖에 사는 사람들과는 사귀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같은 종족인데도 사귀지 않았으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말과 옷이 같은데도 친구로 삼지 않다가 말과 옷이 다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인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나의 궁금증에 홍대영은 잠시 쓸쓸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게 아니었네. 환경이 다르고 관습도 문제가 됐기에 한편으로는 답답했지. 나라고 지금의 청나라가 옛날의 중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도 전통 옷이 아님을 왜 모르겠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가 발딛고 살던 땅이 아닌가. 또 그 사람들이 사귀는 사람들은 제, 노, 연, 조, 오, 초, 민, 총나라 부위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읽는 책도 하, 은, 주나라 이후 모든 나라의 넓은 학식을 담은 것이지 않은가. 제도는 세월에 따라 변했어도 도덕과 의리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옛날과 달라진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기는 해도 결코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는 사람들이 왜 없겠는가. 나를 본 그 세 사람 관점에서도 중국인과 이방인의 구별, 시선 차이, 신분상 차별 같은 것들이 없었을 리 없네. 그렇지만 번거롭게 꾸미지도 않고 지나치게 예절을 따지지도 않고 마음을 터놓고 속을 털어놓았네.
그 통넓은 도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명성과 세상 이익에 악착스레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홍계영은 한바탕 이렇게 말한 뒤 중국에서 만난 청나라 선비들과 2달 동안 사귀며 주고받은 필담을 정리하여 책 3권으로 엮었다면서 내게 보여주더니 정중히 부탁해왔다. 자네가 이 책 서문을 써주면 좋겠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책을 단숨에 읽어보니 내용이 정말 놀라워 탐복했다. 홍대영의 친구 사귀는 법이 정말 탁 트였구나. 내가 이제야 친구 사귀는 도리를 깨달았도다. 그가 친구로 삼는 기준을 보고, 그가 친구가 되는 자세를 보고, 그가 친구로 삼지 않는 사항을 참고해서 나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도다. 이제부터 이런 기준은 본보기로서 나의 친구 사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홍대영의 책 회오록에 대한 서문 형식으로 연암 박지원이 쓴 글입니다. 홍대영의 인격에 대해 감동한 사람은 박지원만이 아닙니다. 박지원의 제자 박재가는 회오록을 읽던 중 밥을 먹다가 밥알이 튀어나오도록 감동했다고 밝혔고, 이동무도 회오록을 읽을 때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벗을 사귀는 자세에서 맑은 인간성과 높은 품격을 느낀 까닭입니다. 한편 홍계영은 편지로 청나라 학자들과의 인연을 오래도록 이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인 엄성이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향기로운 목을 긴급히 선물로 보냈습니다. 엄성은 그 묵향을 맡으며 숨을 거뒀고 묵은 관에 함께 넣어줬습니다. 엄성의 아들은 답례로 아버지가 남긴 절교유집을 홍대영에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엄성이 그린 홍대영의 초상화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